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열흘이 지났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참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 한 명 바꿨는데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가 느낀 지난 열흘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망가진 이 나라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런 소통 행보, 이런 것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과정인 겁니다. 어떤 정책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고대 그리스, 고대 어떤 데서 나온 그런 책에 나온 그런 말이 아니라 서민들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정책인 겁니다.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지금에 맞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이 정책인데, 그 정책의 방향이 바로 국민들의 목소리에서 나온다는 점.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길을 바로 잡고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이 직접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시간적 제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취임 첫날에는 비상경제대응 TF 점검회의, 여기에서 거기에 왔던 실국장이라든가 장차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밑에 직원들한테까지도 내 전화번호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 즉각 나한테 전화를 해라 할 정도로 대통령이 격이 없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우리 공복들이 어떤 정책이 있게 된다면 최종 결정권자인 나에게 직접 전화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밑에 직원들이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바로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죠. 이런 게 바로 소통인 겁니다. 그리고 언론인들과의 만남을 벌써 지금 3번이나 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구내 식당에서 간단히 만나서 한 30-40분 정도 이야기를 듣고 서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영상 카메라도 한번 직접 매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과의 소통을 늘려가겠다. 그 앞줄에 언론이 나서달라 하는 그런 당부이기도 한 겁니다. 지난 11일이었죠. 한국거래소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많은 직원들과 정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질문하는 직원도 긴장하고, 그러니까 형이라고 생각해 이러면서 그런 재미있는 유머도 던지면서 서로 소통을 이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3대 특검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때 지난 화요일이었죠. 그때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했던 국무위원들이 거기에 반대하는 국무위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옛날 같으면 그냥 하자고, 그리고 그냥 망치 쳐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 국무위원들의 이야기마저 계속 들어줬다. 끝까지 들어주고 함께 이야기하고, 나도 이런 부분은 딜레마가 있다 하는 이야기도 하는 것. 국무위원들이 얼마나 대접받는 느낌이겠습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이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한다지 않습니까? 내가 국무회의 참석했는데 2번 참석해봤는데 국무회의에서 내가 진짜 처음으로 발언을 해봤다. 벅찬 감정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만큼 이 전 정부, 윤석열이라는 저런 깡패만도 못한 저런 정부에서는 지 혼자 말한 거예요. 1시간 동안 회의를 하면 59분 동안 이야기하고 일부는 사회자가 말하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말 한마디도 못한 그런 시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확 바뀐 겁니다. 지금 국무위원들 중에 윤석열이가 임명했던 장관 차관들 중에 나도 이재명 정부에서 정말 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계속 토론하고 그래서 결론을 도출해내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국민들과의 소통을, 또 어느 분야와도 소통을 직접 잘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인 거죠. 어제 재벌 총수들과도 만났잖아요. 원래 대통령과 재벌 총수가 만나면 대통령은 어떻게 이 재벌 총수들을 압박해가지고 삥이나 뜯을까 하는 생각을 해왔던 것이 이제까지의 대통령들의 행태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분위기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다 보셨죠. 저 역시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다 봤습니다. 이재용 회장이라든가
또 LG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얼마나 유쾌하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독재국가입니까? 재벌들이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 역시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좋은 기업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더 좋게, 더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 것이고 그 수장이 대통령인 것이죠. 그러면 그들을 압박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가겠다. 이 정부가 우리 재벌들과 함께 가겠다. 재벌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있는 이상한 거이기도 합니다. 뭐 대만도 있다고는 그럽니다만 재벌이라고 부르는 게 그렇지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집니다. 대다수를. 그렇다면 그들과 대통령이, 그들과 정부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인 것이죠. 어제 그런 토론에서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어제 뭐 대통령이 하도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한 일을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버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어제 또 그 파주 대성동 가장 대성동이라고 그러는 거야. 대성리라고 그럽니까? 북한하고 바로 붙어 있는 곳. 이 그동안의 대남 확성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하지 않으니까 북한 역시 바로 호응해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통령을 만나서 너무너무 눈물을 거의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고맙다. 응? 아, 정말 이렇게 바뀔지 몰랐다. 너무 행복하게 이제 정말 잠을 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대통령 한 명 잘 뽑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파주 여기서 이재명 후보 표 찍었을까요? 뭐 보수는 안보는 보수 뭐 이러면서 그쪽이나 찍었겠지. 그러지만 진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진짜 안보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민주당이고 그가 바로 이재명이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도 각성하셔야 돼. 지금 좋다만 할 게 아니라 맨날 우리가 그쪽에 그랬대더라 뭐 야 잘 됐대더라. 표를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표는 딴 데 찍고 효능 가면 여기에서 느끼고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예, 거기 대성동 분들은 표를 다 찍으셨겠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분석하면 다 나와요. 지금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표 분포 보면 다 나옵니다. 몇 명이 그 동네 몇 명 사는데 몇 명이 이재명 찍었고 몇 명이 누구 찍었는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하여튼 뭐 소통을 지금 잘하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우리가 대통령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참모들은 대통령님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참모들이 핵심 참모들이 대통령님 이렇게 안 부르고 통님 이래 부르네요. 통님. 근데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 그렇게 불러라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통은 통치할 통이 아니라 이렇게 통할 통. 그래서 정말 소통하는 대통령. 그래서 통님이라고 부른다.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다고 뭐 통님 이렇게 부르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또 어느 정치인은 그러대 명통 뭐 이런다고 이재명 네 친구야 인마 명통하게 명통 안 됩니다. 그리고 통님 이것도 뭐 대통령이 없는 자리에서 참모들끼리 이야기할 때 통님께서 그러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럴 때는 통님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앞에 계시는데 통님 이거요 이렇게 하시게요. 이건 좀 이상하잖아. 안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직원들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였겠죠. 대통령님 우리가 우리끼리 있을 때 그냥 통님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그래라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고 여기저기 인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바로 국정상황실장입니다. 국정상황실장,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 이제는 청와대로 곧 옮겨가게 되겠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송기호 변호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전문 변호사죠. 근데 이분이 임명이 됐어요. 어제 처음으로 그 이란 이스라엘 문제와 관련해서 안보회의가 있을 때 송기호 실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발령 받으셨죠? 여기 노가다 자리입니다. 노가다 자리입니다. 송기호 변호사한테 대통령이 너 국정상황실장 시켰는데 거기 노가다야. 거기 너 진짜 고생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국정상황실장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국정운영 총괄 기능을 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라든가 검찰, 경찰, 방첩사 등등 모든 정보기관에서 올라오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이런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일을 하는 자리입니다. 직책사항 보면 1급 비서관으로 되어 있지만 요직 중에 요직. 그래서 차관급으로 불리긴 합니다만 장관보다도 더 높은 자리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주로 대통령의 최측근이 임명이 되죠. 왜냐? 이 자리는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밤중에라도 중요한 중대한 사고가 국내외에서 어느 곳에서든 발생을 하면 대통령에게 곧바로 보고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대통령이 잠을 자고 있는데 대통령을 잠에서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직원, 유일한 참모, 그 사람이 바로 국정상황실장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서 저녁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다. 외국에서. 그러면 2시든 3시든 대통령 깨워서 그런 거 보고를 해야 되고 우리 교민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보고를 또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인 겁니다. 국정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다. 컨트롤 타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리는 아마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이분이 들어갈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정진상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도 윤건영 지금 민주당 의원이죠. 이분이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쓰더라고. 아니 딱히 친명도 아닌데 송기호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기호 변호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큰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정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수없는 교류를 해왔고 정말 송기호 변호사가 송파을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그 험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거기에서 길을 잘 닦고 있고 또 묵묵하게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송파을이 강남 쪽이다 보니까 자꾸 그 배현진이한테 떨어져 이전에도.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에 자꾸 이전에도 떨어졌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람은 반드시 이 정부에서 써야 될 인물이다. 제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상황실장에 앉힌 겁니다. 광주 일고 졸업했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업했죠. 그리고 이제 변호사, 통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민변에서 주로 활동을 합니다. 국제통상위원장, 민주당에서 국제통상위원장 지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법률특보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별로 안 가까운데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기사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 무슨 친명이니 비명이니 이렇게 분류를 막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분류를 하면 친명이죠. 법률특보를 지냈고 통상위원장을 지냈으니까 그렇게 보면 친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송기호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그 전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송기호 변호사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작했을 때 민주원내 대책단의 부단장을 지냈잖아요. 그때도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또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죠. 한미 FTA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도 정말 우리 국익을 위해서 가장 노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송기호 통상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요즘 트럼프 2기 들어와서 관세 전쟁이 있지 않아요. 이 관세 전쟁에 있어서도 지금 당내 통상안보 TF에서 활동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통상, 외교, 안보 이 부분에 거의 1인자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송기호 변호사를 여기에 앉혔다라고 보는 것이죠. 국제통상안보 전문가를 상황실장에 왜 앉혔을까? 그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국정상황실장이라는 자리를 국내에 어느 정보나 취합하고 보고하고 이런 것에 머물지 않고 국제적으로 모든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바로 국제통상 전문가다.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송기호 변호사가 최적임자라고 본 것입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그리고 중국과 미국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책은 지금 웃고 악수하는 것 같지만 언제 서로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이런 엄중한 상황. 일본과 또 우리나라와의 관계, 나토, G7
이런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을 누가 가장 현명하게 판단하고 제대로 된 보고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송기호 변호사라는 국제통상안보 전문가의 안목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저 올라온 정보, 국정원이나 검찰, 경찰에서 올라온 정보만을 취합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제 정세에 따른 빠른 판단력, 이걸 누가 갖고 있느냐? 송기호 변호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만 통치하는 그런 대통령이 아닌 겁니다. 국제 질서 속에서,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해야 하는 일도 맡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올바른 정보가 필요한 것이고 그 정보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그 정보를 취합하고 그것을 가장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송기호 실장이다 라고 봤기 때문에 송기호 실장을 임명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송기호 변호사가 제 친구입니다. 제 친구인데 제가 이 방송국에 근무를 할 때 국제적으로 무슨 국제통상 뭐 이런 문제가 딱 발생하면 송기호 변호사한테 전화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방송 전화 연결하고 그래서 방송을 한 10여 분 정도 하고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한미 FTA 문제도 그랬고요. 후쿠시마 원전 문제도 그랬고 끊임없이 생기는 국제 정변, 정세 이런 것들을 송기호 변호사와 인터뷰를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만큼 국제 정세에 밝은 사람이다. 우리 친구들도 또 친구가 야, 이 상황 실장 됐다 이러면서 막 자꾸 전화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바빠. 이제 송기호 실장 엄청 바쁩니다. 그러니까 나도 전화 안 할게요, 이제. 저도 뭐 별로 평소에 전화 그리 자주는 안 하는데 일이 있을 때는 전화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안 하려고요. 하여튼 좀 겉으로 보기에는 몸이 빼빼 보여도 강골입니다. 굉장히 건강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송 변호사도 기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이 됐죠. 예상대로 김병기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막판에 안기부 그 아들 문제, 이 문제로 보수 언론 등에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죠. 그런 공격들을 보면서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좀 뭉친 것 같습니다. 김병기 의원을 이렇게 공격하는 데는 무슨 의도가 있어 보인다. 모종의 공작 냄새가 느껴진다. 어떻게든 김병기 의원을 민주당 원내대표로 만들지 않으려는 절대 이 김병기 의원이 민주당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권리당원들이 간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이지만 권리당원의 몰표가 나왔죠. 권리당원의 몰표가 나오게 되면 42표를 확보하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서영교와 김병기로 반반으로 나뉘게 됐다. 그러면 당연히 당선이 되는 것이었고 사실은 그 일부 의원들도 김병기 의원을 훨씬 더 많이 찍었다고 그럽니다. 예.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1기 이때의 1기 원내대표는 그래도 김병기 같은 저런 결기 있는 그리고 이재명의 최측근으로서 활동해 왔던 그리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공천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정말 결기 있게 잘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플러스 점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개혁 작업을 뒷받침하는 그리고 개혁 법안을 만들어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김병기 원내대표가 맡게 됐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힘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정부의 어떤 일이 국민의 눈높이와 제대로 맞지 않을 때 이럴 때는 국회가 민주당이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정부에 바르게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과감하게 쓴소리를 할 줄 아는 원내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라면 그런 결기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전에 국민의힘은 여의도 출장소라고 했잖아요. 용산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 여기가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러면 안 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민주당이 듣고 대통령이 먼저 듣기 전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듣고 그것을 정부에 전달하고 대통령께 전달을 해서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을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된다. 그 길의 통로가 바로 김병기 원내대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저것들은 없어지는 게 맞죠.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내란 잔당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정치 파트너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저것들도 좀 어쩔 때는 두드러 팰 때는 패고 또 달랠 때는 달래고 이러면서 잘 이끌어 가시기를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0%가 넘지 않습니까? 갤럽이 정기조사를 해봤는데 이번 주 조사가 그거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할 것 같으냐? 그러니까 70% 이상이 그럴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데 또 24%는 못할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21%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못했으면 좋겠죠. 그래야 나라가 망하니까. 이 나라를 말아먹고 싶어버린 자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아닙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너무너무 배가 아픈 자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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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날마다 고사를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 고사는 김건희한테 가서 지내달라고 하면 무당 불러다가 칼춤 추면서 잘 지내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무당 칼춤을 추고 이재명 정부 망하라고 해도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살고 대한민국이 삽니다.